헨젤과 그레텔. 옛날 깊은 숲속 변두리에 가난한 나무꾼 가족이 살았다. 나무꾼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었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다. 가족은 무척 살기 힘들었다. 얼마 전 엄청난 가뭄을 겪는 바람에 한 끼 식사하기도 어려워졌다. 어느 날 밤 나무꾼은 침대에 누워서 걱정으로 가득한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내일 아침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가 가장 빽빽한 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 다음 일하러 가는 척하고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와요. 아이들은 집으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요. 아니 여보,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이들을 숲속에 홀로 두고 오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 야생동물이 순식간에 아이들을 조각낼 거야. 당신은 바보군요. 아내가 이어 말했다. 그럼 우리 4명 모두 굶어 죽어야 해요. 좋아요. 관에서 널빤지나 타야겠군요. 그녀는 나무꾼이 동의할 때까지 못 살게 굴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안타깝기만 해. 나무꾼이 말을 덧붙였다. 그 시간 아이들도 굶주림에 잠을 자지 못했고 계모와 아버지의 대화를 들었다. 그레텔이 엉엉 울며 헨젤에게 말했다. 이제 우린 함께 죽을 거야. 아니야 그레텔. 헨젤이 말했다. 너무 무서워 마. 내가 도망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뒷문을 열고 몰래 밖으로 나갔다. 달은 분명하게 비치고 있었으며 집 앞에 누워있는 흰 자갈들이 은처럼 반짝였다. 헨젤은 쪼그려 앉아 주머니에 자신이 쑤셔 넣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자갈을 채웠다. 헨젤은 집으로 돌아와 그레텔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그레텔,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오누이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해가 뜨기도 전인데 계모가 오누이를 깨웠다. 미적대지 말고 일어나. 우리 모두 숲에서 나무를 해와야 해. 그녀는 아이들에게 약간의 빵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자, 점심으로 먹을 것도 줄게. 그레텔의 주머니에는 헨젤이 넣은 조약돌이 있었기 때문에 앞치마 밑으로 빵을 들었다. 가족은 숲으로 향했다. 헨젤은 가만히 서서 집을 되돌아보길 반복했다. 아버지가 헨젤에게 말했다. 헨젤, 뭘 보고 있니? 왜 계속 뒤처지는 거야? 한눈 팔지 말고 잘 따라와. 아버지, 헨젤이 말했다. 저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앉은 하얀 새끼 고양이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계모가 외쳤다. 무슨 당나귀 같은 소리야? 고양이가 아니라 굴뚝에 걸쳐진 아침 해가 빛나고 있는 거야. 사실 헨젤은 고양이를 되돌아본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흰 조약돌을 한 개씩 꺼내 길가에 떨어뜨리는 중이었다. 숲의 중턱에 오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자, 불을 식지 않게 지펴야 하니
너네는 가서 땔감을 많이 가져오거라. 헨젤과 그레텔은 작은 언덕만해질 때까지 땔감을 모았다. 땔감에 불을 붙인 후 계모가 말했다. 우린 이제 나무를 하기 위해 깊은 숲으로 들어가마. 너희는 여기에 누워서 불을 쬐고 있으렴. 일이 끝나면 다시 데리러 올게.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아 12시쯤 빵 조각을 먹었다. 오누이는 도끼 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오누이는 눈이 점점 감기다가 결국 잠들어 버렸다. 마침내 오누이가 깨어났을 땐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숲에서 어떻게 나가? 헨젤이 그레텔을 위로했다. 잠깐만 기다려. 달이 뜨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보름달이 뜨자 헨젤은 그레텔을 이끌고 흰 조약돌을 따라갔다. 조약돌은 자갈 위에서 빛나며 길을 보여주었다. 오누이는 밤새 걸었고 새벽녘 나무꾼의 집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문을 두드렸고 계모가 문을 열며 외쳤다. 이 장난꾸러기들, 숲에서 잠이 들었던 거니?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아이들이 무사해서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큰 기근이 들었다. 오누이는 늦은 밤 계모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 모든 것을 한 번 더 먹는 바람에 이제 집에 빵 한 덩어리만 남았어요. 아이들을 반드시 없애야 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 부부가 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나무꾼의 양심이 그를 강타했기에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음식까지 아이들과 나누는 편이 옳아.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이야기를 듣는 척도 하지 않았으며 나무꾼을 꾸짖고 비난했다. 그 시간 아이들은 깨어 있었고 부부의 대화를 들었다. 부부가 잠들어 있을 때 헨젤은 일어나서 지난번 했던 것처럼 다시 조약돌을 주워야 했다. 그러나 계모가 문을 막아둔 바람에 헨젤은 나가지 못했다. 그래도 헨젤은 여동생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울지마 그레텔, 평화로이 잠들렴. 하나님께서 우릴 도와주실 테니까. 이른 새벽 계모가 오누이를 깨웠다. 오누이는 빵 조각을 받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작았다. 헨젤은 주머니에 빵을 넣었고 숲속으로 가는 길에 몇 분마다 서서 빵 부스러기를 땅에 떨어뜨렸다. 헨젤, 왜 자꾸 혼자 멈추니? 아버지가 말했다. 저는 지붕의 비둘기들을 보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헨젤이 대답했다. 바보? 계모가 말했다. 그건 비둘기가 아니야. 굴뚝에서 반짝이는 아침 해야. 그리고 헨젤의 부스러기는 동이 났다. 계모는 아이들이 전에 있었던 곳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가게 했다. 그런 다음 모닥불을 다시 지피고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그냥 여기 앉으렴. 우리는 나무를 하러 숲속으로 갈 거야. 피곤하면 조금 자도 돼. 저녁이 되면 다시 데리러 올게. 정오가 되자 그레텔은 헨젤과 빵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오누이는 잠이 들었고 저녁은 이미 지나갔다. 오누이는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까지 깨지 않았고 헨젤은 여동생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레텔, 달이 뜰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내가 길을 따라 뿌려둔 빵 부스러기를 보게 될 거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되돌아가는 길을 보여줄 거야. 달이 뜨고 오누이는 길을 나섰지만 무엇도 찾지 못했다.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며 부스러기를 쪼아먹었기 때문이다. 신경 쓰지 마. 헨젤이 그레텔에게 말했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오누이는 해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다음날 저녁까지 밤새도록 돌아다녔지만 깊은 숲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배가 너무 고팠다. 오누이는 땅에서 열매 몇 알을 주워 먹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었다. 셋째 날 아침, 아이들은 다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뿐이었다. 정오쯤 오누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감미롭게 노래하는 새를 구경했다. 노래가 끝나자 새는 날개를 펄럭이며 오누이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 아이들은 새를 따라가다가 작은 집에 다다랐다. 아이들은 그 집에 다가갔다.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오누이는 집이 빵으로 만들어졌고 지붕이 케이크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다. 창문은 투명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와, 골라보자. 헨젤이 말했다. 나는 지붕을 조금 먹을래. 그레텔은 창문을 조금 먹어봐. 아주 달콤할 거야. 헨젤은 손을 쭉 뻗어 지붕을 약간 찢어서 무슨 빵인지 보았다. 그레텔은 창고에 가서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니블 니블 작은 쥐, 누가 내 집을 훔쳐먹는 거야?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천국의 아이. 그리곤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헨젤과 그레텔은 지붕을 뜯어먹기 위해 창문을 밀어내고 앉아 크게 베어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리며 등이 굽은 노파가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놀라서 손에서 빵을 놓는 것을 잊어버렸다. 노파는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오호, 얘들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나와 함께 있자.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오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선사했다. 오누이가 식사를 마치자 2개의 폭신한 침대가 준비되었다. 침대에 엎드리자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노파는 친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이들을 길들이는 늙은 마녀였다.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 작은 빵집을 지은 것이다. 속셈에 속아 집 안으로 들어가면 마녀는 아이들을 죽이고 요리해 먹었다. 헨젤과 그레텔이 손에 들어오자 마녀는 못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잡았다. 내 손에 들어온 이상 피하지 못해. 마녀는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 일어나서 평화롭게 잠든 동그란 장밋빛 뺨들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름답기도 하지. 그런 다음 헨젤을 감옥으로 옮겨 문을 걸었다. 헨젤은 마녀가 좋아하는 비명을 마구 질렀다. 그리고 마녀는 그레텔에게 가서 흔들어 깨우곤 이렇게 외쳤다. 일어나 게으른 뼈다귀야. 물을 길어와서 네 오빠를 먹일 음식을 만들어. 토실토실해지면 잡아먹을 거야. 그레텔은 몹시 울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가장 맛있는 재료가 불쌍한 헨젤을 위해 요리되었고 그레텔은 개 껍데기만 먹었다. 매일 아침 마녀는 조급해하며 이렇게 외쳤다. 헨젤, 손가락을 내밀어. 네가 살이 찌는 걸 느낄 수 있겠지. 하지만 헨젤은 계속 뼈말라 있었다. 4주가 지나도 헨젤은 여전히 말랐다. 마녀는 인내심을 잃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마녀가 그레텔에게 외쳤다. 빨리 물을 길어와. 헨젤이 뚱뚱하든 날씬하든 나는 내일 그 애를 죽이고 요리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레텔이 외쳤다. 숲속의 짐승이 우리를 먹었다면 적어도 함께 죽었을 텐데. 포기해. 마녀가 말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하지 못할 거야. 이른 아침 그레텔은 밖으로 나가 불을 지피고 물에 담긴 주전자를 걸었다. 우선 굽도록 하자. 마녀가 말했다. 벌써 오븐을 데우고 반죽도 만들었어. 마녀는 그레텔을 오븐에 밀어넣었다.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 이리 와! 마녀가 말했다. 오븐이 가열되면 너희 오누이 빵을 먹을 수 있단다. 마녀는 그레텔을 보며 입맛을 다시면서 오븐을 닫았다. 그레텔은 마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들어가요? 어리석은 거위 같으니라고. 마녀가 말했다. 나처럼 이렇게 스스로 들어가면 되잖아. 마녀는 오븐으로 기어 들어갔고 오븐에 머리를 넣었다. 그 순간 그레텔은 마녀를 밀어넣고 철제문을 닫은 다음 화력을 올리고 도망쳤다. 마녀는 비참하게 죽어갔다. 그레텔은 헨젤을 향해 뛰어가서 감옥의 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헨젤, 늙은 마녀는 죽었어. 문이 열리자 헨젤은 새 장의 새처럼 튀어나왔다. 오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아이들은 빈집에 들어가 진주와 보석이 가득한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조약돌보다 낫겠다. 헨젤이 말하며 주머니에 가득 채워 넣었다. 그레텔이 말했다. 나도 집에 가져갈래. 그레텔도 앞치마 가득 보석을 채워 넣었다. 이제 얼른 마녀의 숲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 아이들은 몇 시간을 걸어 큰 호숫가에 닿았다. 우리는 건널 수 없겠어. 헨젤이 말했다. 어디에도 다리가 보이지 않네. 그러게, 페리보트도 없어. 그레텔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쪽 좀 봐. 흰 오리가 헤엄치고 있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몰라. 오리가 아이들 쪽으로 헤엄쳐 오자 헨젤은 오리의 등을 잡고 여동생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했다. 아니야. 그레텔이 대답했다. 따로 가자. 오리들 덕분에 아이들은 안전하게 호수를 건널 수 있었다. 점점 익숙한 나무들이 보였고 마침내 저 멀리 집이 보였다. 아이들은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아버지의 목을 껴안았다. 나무꾼은 숲속에 아이들을 남겨둔 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계모는 죽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흔들자 진주와 보석이 방 안을 굴러다녔다. 헨젤도 주머니에서 보석을 꺼내 던졌다.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이 끝났고 가족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